젊은 세대일수록 한류의 영향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MZ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정규 교육의 영향력이 적다라는 거죠. 한국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10월 유신 이런 거 가르치고 해봤자 이제 안 먹혀요. MZ 세대는.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그 당시에 맨날 그런 거 외우고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믿고 고지고대로 믿고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딴 데서 정보를 입수할 때도 없었으니까. 근데 MZ 세대는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수많은 정보를 자기들이 취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제도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이나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MZ 세대는 알아서 자기네가 만드는 거죠. 한국에 대한 인상을.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인상을 만들려면 한국 노래도 들어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뭐 책도 읽어봐야 되고 한국 여행도 와봐야 되는데 와보니 좋은 거죠. 위에서는 계속 한국 욕하고 그러는데 나쁜 놈들이 그러는데 접해보니까 되게 매력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MZ 세대로 가면 갈수록 혐한은 줄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극단적인 극우 청년들 빼면 대체의 MZ 세대들은 한국에 대한 적개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호적인 태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류까지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캐대언 뭐 이런 거. 네, 캐대언이라든가 뭐 한국의 뭐 드라마라든가 일본 젊은 친구들이 볼 때 좋거든. 그러니까 뭐 굳이 한국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이제 우호적 감정이 젊은 세대일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사실 문화적으로 보면 일본보다 한국이 우월해요. 그거는 뭐 국뽕 이런 게 아니고 5,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한국이 일본에 문화적으로 뒤진 적이 있었는지. 일본 식민지 시절 때 한번 점령을 당해서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때를 뺀다면 5,000년 역사 내내 한국은 문화에서 일본을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전파하는 쪽이었지 일본 문화를 수입하고 베끼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력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청년들이 한국 문화를 접했을 때 야 저렇게 후지끼리한 문화가 있어 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없네 이게 아니고 와 되게 매력적이야. 쟤들은 조선시대 때 저랬어. 우리 남학신 신고 다니면서 칼싸움할 때 쟤들은 저러고 살았어.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점에서 젊은이들은 확실히 옛날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태도를 보이겠죠. 특히 이제 군국주의 침략에 가담했던 나이 든 세대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한국 인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그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 경제도 많이 성장을 하고 뭐 사실 뭐 구매력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본보다 앞서기도 하니까 또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일본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은 한국이 뭐 예전처럼 못 산 나라가 아니고 우리보다 우월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한국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된 거죠. 옛날에는 문화적으로는 뒤떨어졌지만 자기네가 경제적으로는 앞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난한 나라다 이러면서 깔본 게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것도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최근에 한류 소적 그러니까 한국 소설인데 일본에서 번역된 거 그거 순위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네, 이곳이 그 한국 소적 코너에도 있거든요. 옛날엔 혐한 책 코너였는데 요새는 그것은 축소되었고 오히려 한국 소적 코너가 그 만들어지는 소적들이 꽤 있는 곳입니다. 자, 1위가 모순, 2위는 유명하죠. 소년이 온다. 한강이죠. 3위 금육, 4위 채식주의자. 이것도 한강이고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의 영향이 현재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도 쭉 이게 팔리는 곳입니다. 5위도 그러네요. 좌표를 하지 않는다. 한강이 강하네. 6위 흥하게 자리. 7위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곳을. 막 이런 것이고요. 막 이 정도로 즉 그 베스트셀러로 일본에서 한류 소설이라고 할까 한국 소설이 많이 팔립니다. 네, 시대가 바뀌었죠.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물론 그 하나의 계기는 좀 있었어요. 나의 이름은 김지원. 네, 왜냐하면 그게 김지연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3만 명 이상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표적인 이름으로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 전에도 그 인기를 큰 소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대표적인 소설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일정한 독자층을 갖게 된 거죠. 이게 한류 콘텐츠는 한류 소설도 일본하고 다르다. 이게 조금 그 상당히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좀 깊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일본은 엔터테인먼트가 많습니다. 좀 있고 재밌는 거예요. 영화처럼 어떤 면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든가 다 이게 아주 깊은 철학성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나 한국의 특히 순문학이라고 하면 엔터테인먼트 요소는 필요 없습니다. 문장력하고 사고죠. 철학이죠. 이런 것을 일본인들도 느끼는가 봐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국 소설이 팔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추세가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앞으로 여러 곳에서 뭐 문학상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노벨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좋은 상을 받으면 또 그 일본에서 많이 또 세계에서 많이 한국 소설이 소개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한국 문학에 관심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됐죠.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역시 최근의 계기는 한국의 한가의 노벨상, 노벨 문학상 수상입니다. 일본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1970년대에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사람이 아주 일본식 미를 추구한 이즈노 오도리코, 이즈의 무희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이거는 아주 일본적인 소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미학이었죠. 미학. 일본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 그 다음에 오에 겐자부로가 9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이었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두 사람이고요. 그러나 오에 겐자부로의 소설은 일본에서 읽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만큼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는 정도로 깊이가 있고 되게 심오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재미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강 씨의 소설은 깊이도 있고 재미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양쪽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한국 소설이 상당히 앞으로 일본에서도 매니아가 있기 때문에 쭉 성장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MZ세대에선 한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과거 일본 구구단체들이 혐한 시위를 벌였던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이 지금은 일본 MZ들의 성지가 되었다는데 일본 젊은 세대에서 한류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얼마 정도인가요? 사실 그 일본 안에서 한류 콘텐츠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아마 몇십 배, 몇백 배 그렇게 말하면 조금 너무 크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영향력이에요. 예, 한국에 캐릭터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많이 없었는데 그게 뭐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 핑크퐁이라고 아세요? 알죠. 네네. 예, 핑크퐁. 그 산호. 아기 상어. 네네. 아기 산호. 네. 이게 그 일본 아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예요. 그거는 목욕을 하기 위해서 쓴대요. 그래요? 상어니까 이제 물속에 있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네. 그 목욕시킬 때 어머니들이 그게 굉장히 유용하다. 집안에서 그 욕조가 있는 집도 일본은 거의 욕조가 있거든요. 샤워만이 아닙니다. 일본 문화는 욕조가 있는 집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목욕시키는데 아기 산호 그 핑크퐁. 네네네. 네, 그것이 본격적으로 또 진출했어요, 일본에. 사실 한국 기업은
핑크퐁을 글로벌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난해 9월부터 일본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비교적 네. 최근이네요. 네. 예, 예. 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를 골라서 그거는 백화점입니다. 일본에서는. 네. 백화점에서 이벤트를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광고를 한 것입니다. 올해도 7월에 일본 도쿄의 유명 백화점에서 많은 그러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것도 상당히 그 기획을 잘 해가지고 일본에 잘 정착된 거 아닌가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게 재밌는 것은 뭔가 줘요. 그러니까 오면 그 이벤트에 오면 뭔가 선물을 주는 거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50분 정도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유명 캐릭터가 됐고요. 그리고 또 빵, 한국에 빵이 여러 가지 맛있는 게 있는데 특히 감자 팥 브랜드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내놓은 감자빵 이게 일본에서도 지금 엄청난 히트를 줬습니다. 이거 놀랐는데 이것도 백화점에서 가게를 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 줄을 서서 기다리고 감자빵인데 감자로 만든 이게 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자처럼 그렇게. 예예예. 네. 예, 그렇게 되어서 뭐 적당한 크기로 약간 캐릭터가 위에 있고 그런 식으로 하여서 이러한 것이 감자니까 한국말이니까 잘 아는 사람은 한국 것이다라고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아주 잘 팔린다. 일본말로 말하면 도부요니 우레르. 도부는 난다. 날아가듯이 팔린대요. 네, 이런 것이 시작돼 가지고 일단 그 한국의 캐릭터나 과자라든가 기타 코스메틱라든가 화장품 같은 거. 네. 예. 그런 것이 사실 그 코트라하고 공동 작업으로 일본 시장을 겨냥하고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코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뭐 생활의 일부가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이라고 해도 옛날에처럼 뭔가 좀 우월감을 느끼거나 특히 10대, 20대, 30대 정도까지만 해도 그런 시대에는 지나갔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그 생각하는 거죠. 영향력으로 치면은 뭐 아꼬가레라는 단어가 딱 정확합니다. 아꼬가레, 동경. 일본의 10대들은 한국을 동경한다. 한국 거라면 웬간한 건 다 좋게 본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이제 그 시노쿠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은 일본에 가보면은 이제 화교들의 촌이 그 말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막 그 중국 특유의 그 막 용 있고 그다음에 빨갛게 그냥 그 단청문이라든가 누가 봐도 중국 모습 중국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마을들이 있다. 화교들이 사는. 네. 한국의 옥구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마을이에요. 그냥. 그 여기서 내려서 그쪽 걸어 가보면은 다른 여타 일본 동네하고 뭐 달바가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네. 다만 이제 거기에 한국 음식이라든가 한국 뭐를 파는 가게들이 대부분이야. 그 옛날에는 그렇게 인기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한류가 퍼지면서 한류 갔다가 또 찬물을 끼얹었다가 2차 한류 갔다가 또 끼얹고 3차 한류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거기에 옥구보가 거리가 썰렁했다가 확 폈다가 썰렁했다가 확 폈다가 계속 그랬었어요. 거기 또 우익들 그 소위 말하는 데모하는 아주 우익들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죽어! 그러고 막 돌아다니고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이 다 죽어! 뭐 거의 그런 팻말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데모를 하면서 그랬던 동네예요, 거기가. 근데 지금은 아예 사라졌는데 그게 아베 때. 아베 8년 동안 그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인간들이.
아베가 혐한을 하니까 그게 정부가 뒷받침해 준 거나 마찬가지였어 그때.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일본은 망한다. 사회 전체 정신 상태가 저래가지고는 절대적인 확장성이 없고 저건 위축적이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게 데모를 하는데 경찰들이 그냥 뻔히 보고 앉아있는 그런 나라가 그게 흥하겠냐고. 내가 망하겠다고. 그래서 한일 역전 이거는 명백히 일어난다고 본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아베 죽고 나서 싹 사라졌습니다. 그거 보면요. 그 데모대 그 1000몇 번씩이나 그 돌아다니면서 한인 타운만 돌아다니면서 그 짓거리를 했는데 그게 1000몇 회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권이 뒤에서 백업 안 해주면 그게 가능했겠냐.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은 그게 증거가 되잖아. 증명이 되잖아. 이 아베가 얼마나 한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이해가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5급은 정말 뭐 한국에 대해서 존경하는 젊은이들은 그쪽에 다 가는 거죠. 거의 뭐 성지나 마찬가지죠. 네. 한국에 대해서 악고가래를 일본 말이 딱 악고가래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일본 젊은 청들은 5급은 거의 성지순례지 뭐 거의 가봅니다. 그게 주말 되면은. 가면은 막 그냥 나도 그게 뭐 여러 번 다녀봤지만 조그만 골목들을 막 아기자기하고 그래요. 근데 뭐 많아 굉장히. 근데 한국 그 특히 이제 액세서리라든가 가수들이라든가 연예인들의 사진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걸려 있고 그것도 많이 팔고 한국적인 그 냄새가 불실불실 나는 그런 기념품 같은 것들을 정말 많이 팔고. 화장품도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서 아마 화장품들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신옥구보는 그런 게 아니고 시부야가 거의 신옥구보 같이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를 얼핏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조만간 한번 일본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시부야는 뭐 완전히 거기는 명백히 100% 일본 지역이었거든요. 특히 젊은이들이 모이는 시부야 거리였는데 거기에 상가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더니 싹 물갈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옥구보에 있는 거기에서 잘 나가는 가게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그때 참 저항이 좀 심했다 그래요.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는 전통적으로 너무나 일본적이고 일본의 젊은이들의 메카였는데 여기에 한국에 들어온다. 점령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얘기 나눴는데 일본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이제 좀 히트될 때가 있어요. 그 히트될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일본에 살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 중에 특히 그 혐한이라든가 이런 게 내가 유학할 땐 참 심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베 총리 시절에 그 8년 가까이가 혐한 세력들이 아주 종횡무진으로 휘젓고 다니던 시절이라 보면 돼요. 그러다가 2019년 수출 규제가 생기고 노재편이 일어나고 그랬던 게 몇 년 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한일 관계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악고가리 한다. 아주 놀라운 얘기죠.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일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노골적인 혐한은 잘 묵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 뭐 비판하는 대상이 못났을 때 그게 묵혀 들어가지만 비판하는 대상이 잘났을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 제 시기한다. 지가 못나서 저런 얘기한다. 그렇게 돼요. 객관적으로. 그 일본 내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화가는 거 보면은 앞으로 한일 관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줄기차게 앞으로도 한일 역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생각입니다.